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해외 증시가 좋지 않으면서 사실 국내 증시가 좀 밀릴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시가 많이 눌렸고요. 상대적으로 시세는 조금 덜 눌리긴 했다마는 지금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3시 30분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모습도 보여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MSCI 지수에서 지금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더라고요.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 그게 이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이 기대를 할 수가 없죠.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이 상당히 기대가 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종목이 편입이 되고 시젠이 지금 빠질 것 같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게 과연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 쉽게 얘기해서 증권사나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어서 그게 선반영된 건지, 그게 아니라 앞으로 내일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그리고 MSCI 편입이 빠지고 나서 반영이 돼서 더 이렇게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내일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이랑 모레,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선 반영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진짜 바닥이죠. 악재는 다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연말까지 이제 쇼커버링에 대한 이슈, 그리고 M&A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죠. 신제품, 독감이랑 코로나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죠. 시젠도 마찬가지로 몸집을 어느 정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전문가 또 영입했습니다. 임원들. 계속적으로 임원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몸짓을 키우겠다라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를 봤을 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을 유지하고 있고 정말 힘든 구간은 맞습니다만, 이번 주 연말 이렇게 지나가면 다시 한번 계속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않거든요. 이게 상장 폐쇄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 이상은 주장창 떨어지진 않습니다.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또 오르는 게 주식이죠. 오락내리락 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연말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양쪽으로 매도를 했고요. 투신이랑 사모펀드에서 매수를 하면서 수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거래량이 요새 옛날 과거의 시즌이랑 다르게 정말 저조하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자, 코스피가 3000이 깨지고 마이너스 1.09%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 같이 천스닥이 깨지고 마이너스 2.07%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못했고요. 어느 정도 갈 종목만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넷마블 추천드렸는데 저는 시초 아래에서 어느 정도 잡았고요. 제가 제2의 나라 같은 경우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실적 발표가 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전부 그거에 대한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기대치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제가 전략대로 그렇게 매집을 할 예정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지해주고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뒤에 특징 뉴스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 진단 키트 양쪽 날개죠. SD 바이오 센서하고 시젠이죠. SD 바이오 센서는 최근에 브라질에 기업을 인수를 했고 시젠도 지금 NA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젠 측에서 얘기하기를 국내외적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 바이오 회사도 영입할 생각이 있다라고 과거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M&A는 할 겁니다. 할 건데 과연 어떻게 지금처럼 진단키트 관련 M&A를 해서 몸집을 불릴 건지,
아니면 다른 신시장에 뛰어들어서 어떤 투트랙으로 그렇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뉴스를 계속적으로 살펴보니까 CJN 입장에서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보다 왠지 몸짓을 불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CJN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기를 일상생활의 진단,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M&A를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SD 바이오 센서와 비슷한 맥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CJN이 얘기하고 있는 목표는 이거죠. 어떤 질환이든 진단시약 개발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할 거고 분자 진단 생활화에 CJN이 앞장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쪽에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SD 바이오 센서 그리고 시즌 같은 경우는 ROE 자체가 엄청나게 높죠. 즉 만원짜리 팔면 ROE가 50%입니다. 50% 남죠.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넘사벽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과거 대비 ROE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진단키트 자체의 그런 제품이 영업이익 평균이 50%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론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치킨 게임으로 결론적으로 살아남을 진단 업체만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시젠이랑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시젠 같은 경우는 ESG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죠. 물론 이런 것도 이제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최하위 D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D등급이 아니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D등급을 받았는지 한번 보면 과거의 공시를 여러분 보셨는 거 아시겠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을 대리점으로 임의로 반출하고 회계 처리를 잘못하면서 벌점도 받고 그 당시 때 벌금도 내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1년 전에 처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리는 됐는데 이 뉴스 뜨면서 사실 그때도 주가가 조금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가징금을 부과받은 점에서 지금 D등급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건 이후에 시즌에서 어느 정도 개선 의지를 보여줬고 개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 D등급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SCI 지수가 이제 변경이 될 예정인데요. 12일이죠. 12일인데 지금 LNF랑 FNF가 편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한테는 악재지만 시젠이 지금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일진 머티리얼,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도 편입 후보 종목이긴 한데 누가 될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고 지금 시젠 같은 경우는 이번 반기 리뷰 때 MLS에 지금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금 주가에 선 반영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주가가 꼬라박을 건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꼬라박는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증권 창을 좀 닫아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젠 대표가 10년설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분들만 이제 시젠을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종목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나는 10년 동안 그런 기다림과 기회비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손절 지금 하라는 건 아니지만 반등 조금 했을 때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년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위드 코로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로 지금 나와 있고요. 돌파 감염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면 지금 독감 시즌이죠. 독감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또 진단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코로나 확산 속도가 역대 최고 경신 중이고요. 중환자실이 곧
꽉 찰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독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완치자 혹은 음성 진단자만 출근을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 키트의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도 곳곳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지금 폐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 러시아에서는 확산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 그리고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마스크 의무화 폐지를 하고 나서 사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스크는 꼭 끼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백신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반대로 확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시즌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젠의 실적이 지금 올 3분기에서도 2,846억 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284억 원을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닝 쇼크가 나올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내일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장 끝나고 나서 3시 30분쯤에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고 나서 여러분한테 다시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좀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